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2038년 아시안게임을 공동으로 유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치에 성공하면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반대로 4년 가까이 멈춰서 있던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가 전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40여일 만으로 갈등이 또다시 표면화할 전망입니다. 경찰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했습니다. 신입생 110명 가운데 100명은 수시 모집으로 10명은 정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아시안게임을 공동으로 유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목표는 2038년 대회인데요. 갑작스럽다는 반응도 없지 않은데 추진 배경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38년, 앞으로 17년이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지만 그 전에는 유치하려야 할 수도 없습니다. 내년 중국 항저우부터 2034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까지 이미 개최지가 결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의 일인데도 아시안게임 유치에 나선 데는 몇 가지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광주는 유니버시아드와 세계 수영선수권, 대구는 유니버시아드와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를 치러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양도시의 스포츠 기반 시설과 메가스포츠 이벤트 운영 경험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느 대회보다도 저비용 고효율의 탄소 중립 실천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과 부산, 인천이 아시안게임을 치렀고 이제는 광주와 대구도 할 때가 됐다. 그리고 함께한다면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영호남 동서 화합을 이뤄내고 인적, 물적 교류 촉진을 통해 스포츠 관광 및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등 세계적인 공동 개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아시안게임 유치를 지렛대 삼아서 달빛 내륙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서울과 강릉이 고속철도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던 인천시의 경우처럼 아시안게임이 빚더미를 유산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2038년 대회 유치를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동의, 국내 후보도시 확정, 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심의, 그리고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의 개최도시 결정. 이런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유치 여부는 일러야 2024년 이후에나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4년 가까이 멈춰서 있던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가 본격적인 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손을 들어준 지 40여일 만인데요. 발전시설의 전격 가동으로 또다시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시설이 전격적인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고용연료를 원료로 하는 보일러가 장기간 멈춰서 있었던 만큼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일종의 시험 운전에 나선 것입니다. 난방공사는 이번 연료 투입을 시작으로 점차 발전 부하를 높여 한 달 뒤부터는 하루 350톤 안팎의 고용연료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난방공사는 사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로 주가 하락 등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주주 불만과 손해배상 청구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기 배출 물질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발전시설 가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몰려가 차량 시위를 벌이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나주시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가동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중순 SRF 발전소 사업 개시가 적법성과 공익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고된 가동이었지만 주민 반대가 워낙 컸던 만큼 나주 SRF 발전소의 본격적인 가동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김광란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제명 의결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김광란 의원은 지난 2018년 음주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은폐 논란이 있었고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직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맑은 하늘이 그리운 요즘입니다. 오늘도 날이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 부근에 위치한 저기압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비 소식이 잦은데요. 오늘과 내일까지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겠고요. 오늘은 오전부터 오후 1시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 내일도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의 원인은 대기 불안정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매우 심하겠고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장성과 담양 등지에서 우박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있었죠.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이 흐린 가운데 광주의 현재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가 늘고 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마약 유통의 중심에 불법 체류자가 있어 꼬리를 잡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마약을 하다 해경에 적발된 30여 명의 베트남인들입니다. 유통책은 베트남 출신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선언을 하겠다고 국내에 들어온 뒤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전남에 머무르며 2년 동안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마약을 팔아왔습니다. 필로폰보다 환각 효과가 3배 정도 강해 파티용 마약으로 알려진 MDMA란 마약을 전남에 뿌려왔습니다. MDMA는 일명 엑스터시, 파라다이스, 도리도리 등으로 불리는 환각제 일종으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정말 강렬하게 도리도리 하면서 출 수 있다는.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외국인 마약 사범은 모두 2,000명에 육박하고 출신 국가도 45개 나라에 이릅니다. 10년 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캐나다 등 미주 출신 원어민 강사에서 이제는 태국, 중국, 베트남 등으로 마약 범죄의 무게중심이 달라졌습니다. 상당수가 농어촌, 조선소 등에 숨어있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외국 현지 마약 조직으로부터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공장이라든가 마트, 하프 거의 구체자고요. 특히 외국 현지보다도 10배 정도 비싼 값에 국내 외국인들에게 마약이 팔리면서 외국인들이 마약은 물론 마약 장사에도 중독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민주인권기념파크로 조성되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부에 고층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라는 사실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광주교도소 터 일부를 매각한 이익금으로 사적지를 복원하는 건 반쪽짜리 계획이라며 교도소 부지의 16%가량을 30층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로 세운다는 발상은 끔찍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초고층 아파트로 주변 경관을 흐리고 역사적 의미가 퇴행해서는 안 된다며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계획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중앙공원 일지구 보증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중앙공원 일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의 보증서 보완 제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첩보를 입수해 광주시 담당 공무원 3명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공원 일지구와 관련해서는 사업 무산을 대비한 보증금 성격의 이행보증서를 두고 효력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박삼구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와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에 1,300억여 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금호 측의 시정 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살 A씨 등 3명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 사이 총 8천만 원가량의 보증금을 주고 빌린 수입차를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수입차를 대여해준 업자들이 빌려줬던 차량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입 소고기 개방 등으로 한우 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생산지인 한평군은 명품화 전략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평에서 자란 한우 10마리 중에 8마리가 육질 등급이 1등급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소 70여 마리를 사육하는 한평의 한 한우 농가. 콩과 옥수수 등을 섞은 섬유질이 풍부한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일반 사료보다 20% 이상 비싸지만 소의 건강은 물론 셀레늄 등이 함유된 기능성 소고기를 생산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육질이 부드럽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나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일반 한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한우 4만 6천 마리가량이 사육되는 한평의 1년 출하량은 10,000마리 남짓. 지난해 출하된 한평 한우 1,478마리 가운데 78%인 8,179마리가 육질 등급 1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평균치보다 3.9% 높습니다. 한평천지 한우는 약 10,000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0두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우 고기를 좋아하시는 1%만을 위한 생산된 소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는 2025년까지 육질 등급 1등급 판정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한평군. 수입 축산물 개방화와 사육두수 증가 등 한우 산업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5개년 종합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브랜드 유통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한우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평 천지한우 브랜드 5개년 종합계획은 수급 조절과 고급육 브랜드 차별화 사업 등 5대 분야로 1,026억 원이 투입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올해 1분기 광주의 출생아 수가 6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광주의 출생아 수는 2,102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6.8% 늘어나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도 0.96명으로 전국 평균 0.88명보다 높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이 미세먼지 배출량을 조작했다가 정부가 지정한 녹색기업 지위를 취소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연루된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4월 측정치를 조작해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LG화학과 한화케미컬 등 대기업 6곳을 적발했고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직원들은 대기 측정 기록부 허위 발행을 요청하거나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내년도 신입생을 110명 모집하고 이 가운데 100명은 수시 모집, 10명은 정시 모집을 통해 뽑기로 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당초 100% 수시 모집으로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이 정시 모집을 일정 비율 반영함에 따라 정시 모집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90명, 고른 기회 전형으로 10명을 모집하고 수시 모집 2단계 면접 전형에 창의성 면접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가 요구해온 지역 우수 학생의 입학 할당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광양 백운산 일원에 최근 반달가슴곰이 자주 출몰하고 있는데요.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개체수가 늘면서 서식지를 옮겨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도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백운산 일원에서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생태 환경 조성을 돕기로 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 진상면 신왕마을 뒤 야산에서 포착된 지리산 반달가슴곰 RM68 개체입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RM68 개체는 지난 7일 이후 최근까지 광양 백운산 일원에서만 모두 6차례나 포착되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이동하다 민가 근처에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체는 현재 다시 지리산 서식지로 옮겨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은 지리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이 74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서식지를 확장해가는 과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식지로 돌아간 지리산 반달가슴곰 RM68 개체가 언제 백운산 일원에 다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양 백운산 일대 주민들은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공격성이 높지 않은 만큼 얼마든지 공생할 수 있는 분위기도 성숙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어떤 꿀하고 관계되는 부분만 있지 어떤 농작물하고 크게 관계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가 노니까 요즘 양봉농가들은 국립공원 측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그 울타리, 바운다리를 다 쳐주기 때문에 전혀 안전하고 어떤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도 백운산 일대에 반달가슴곰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불법 엮구 수거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올무라든지 그런 불법 엮구들을 올해도 10여 차례 수거 활동을 펼쳐서 그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는데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이런 올무 등을 놓지 않도록 주민 홍보를 갖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두 대간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에 서식했지만 밀렵으로 멸종 직전에 이르렀다 종복원 사업을 통해 서서히 개체 수가 늘어가고 있는 지리산 반달가슴곰. 이 반달가슴곰이 광양 백운산 일원에서도 인간과 공생하며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을지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아시아문화원이 5.18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홍보하면서 작품의 특정 문구를 삭제해 사전 검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는 아시아문화원이 윤상원 열사의 일대기를 그린 하성읍 작가의 전시회를 홍보하면서 원작에 들어있던 전두환 문구를 홍보 포스터에서는 삭제했다며 문화원에 사과와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은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였고 원장이 작가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상생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철강산업 제도약을 위한 기술 개발, 흑산공항 연내 착공, 그리고 울릉공항이 조속히 개항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이번 전남도청 방문은 지난 2019년 12월 김영록 전남지사의 경북도청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5월달에 초청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전남 도내 폐교 30여 곳이 주민 친화 공간으로 바뀝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은 그동안 매각 또는 대부에 의존했던 폐교 정책에서 벗어나 오는 2024년까지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34곳의 폐교를 지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주민 친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풀카운트까지 와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측 탐장 그대로 넘어가는군요. 박동원의 영의 균형을 깨트리는 솔로 홈런, 시즌 8번째 홈런 박동원입니다.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원볼로 스트라이크.
지금 투수역 빠져나갑니다. 유격수 처리하지 못합니다. 2루 주자 3루 들어 홈까지 들어옵니다. 박동원이 한 점을 더 만들어냅니다. 이럴 때 0에서 2대 0으로 한 점을 박동원이 더 추가합니다. 2대 0이 됐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짧은 타구 유격수 잡지를 못하는군요. 자, 2루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최원종 풀카운트까지 와 있습니다. 높은 공을 건드렸습니다. 중견수가 달려 나옵니다. 중견수 잡지 못했습니다. 중견수 처리하지 못합니다. 원아웃, 주자 1루와 2루. 높은 공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뒤로 오른쪽 담장을 그대로 넘겨버리는 이정훈의 역전 3런 홈런이 나왔습니다. 이정훈의 역전 3런 홈런, 시즌 두 번째 홈런, 역전 3런으로 장식을 하는 이정훈입니다. 이야, 단숨에 기아가 홈런 한 방으로 역전에 성공을 하는군요. 결국 헛스윙, 삼진 아웃. 세 타자 연속 삼진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정혜영입니다. 요즘 흐린 날이 많죠. 최근 중국 부근에 위치한 저기압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서 비가 내리는 날이 잦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오전부터 오후 1시 무렵까지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요. 내일도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적지만 이번 비의 원인은 대기 불안정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면서 요란스러운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매우 심하겠고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담양과 장성 등지 우박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있었던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이 흐린 가운데 어제보다 더 선선한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2도 보이겠고요. 완도와 장흥의 낮 기온은 24도 안팎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에서도 낮 기온 24도 보이겠고요. 광양의 낮 기온 2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흐린 날씨는 내일까지 지속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